별의 크기와 별자리의 밝기의 순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거는 별은 아니고요. 행성이라고 하죠. 행성. 자, 행성. 행성하고 별의 차이는, 별은 우리가 항성이라고 부르는데요. 행성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는 천체.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타라고 하는 별은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를 얘기합니다. 더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이 행성은 내부 온도가 그렇게 뜨겁지 못해서 수소가 융합 반응을 하지 못했던 천체이고, 별들은 내부 온도가 높아서 수소가 융합 반응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여기 행성의 크기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머큐리, 그리고 마스, 그리고 비너스, 얼스. 자, 지구죠, 지구. 그래서 비너스는 금성인데요. 금성은 지구보다 약간 작아요. 자, 그리고 머큐리, 수성은 좀 더 훨씬 더 작죠. 그리고 마스, 화성은요, 여기에 보면 극관도 보이는데요. 자, 화성은 지구 크기보다 훨씬 더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이게 지구 크기가 이만한데, 여기 볼까요? 그 지구보다, 지금 여기 보면 목성 이만하죠, 그렇죠? 거의 한 11배 정도 돼요, 11배. 자, 목성 엄청나게 크죠, 그렇죠?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대륙에서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 미국까지 가는데도 한 10시간씩 걸리는데, 만약에 목성이 이만하다면 비행기 타고 여기서 여기 가는데 얼마나 걸리겠어요? 저 며칠 날아가야 되겠죠. 자, 토성은 목성보다는 조금 더 작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행성들이 보이고요. 그런데 이 목성보다 태양은 훨씬 더 크죠. 우리가 지구로 따지면 지구 한 요만하겠죠, 그렇죠? 지구보다 태양은 약 103배 정도, 103배에서 110배 정도 큽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이 태양이라고 하는 별보다 얘기했던 그 오리온 자리에 있던 시리우스라고 하는 별은요, 이거 보세요. 태양이 한 2배 정도, 2배 정도 이렇게 큽니다. 굉장히 크죠, 그렇죠? 그런데 재미난 것은 이 시리우스보다 쌍둥이의 자리에 있는 폴룩스는 훨씬 더 크고요. 그리고 목동 자리에 있는 아크투루스는 훨씬 더 크죠. 자, 상상이 가나요? 그럼 지구가 얼마나 크겠어요? 엄청나게 크죠, 그렇죠? 그런데 이 아크투루스보다 지금 얘기했던 황소 자리에 있는 알데바란이라고 하는 별은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알데바란조차도 오리온 자리에 있는 리겔보다는 훨씬 더 작고요. 그 리겔조차도 베텔기우스보다 훨씬 더 작고요. 그 베텔기우스보다 안타레스, 정갈 자리에 있는 안타레스가 훨씬 더 크고, 그 안타레스보다도 더 큰 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일 큰 별이라고 우리가 추정하고 있는 별. 종합해 보면요, 여기 보이세요? 자, 지구가 이만한데, 지구가 이만하다면 목성은 이만하다. 목성이 요만하면 시리우스가 이만하다. 시리우스가 이만하다면 알데바란은 이만하다. 알데바란이 이만하다면 베텔기우스는 이만하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축적을 보면 베텔기우스가 이만한데 지구는 얼마나겠어요? 여기에 표시도 못하겠죠. 그리고 이 베텔기우스조차도 우주에서 제일 크다고 하는 이런 항성, 별들보다도 크기가 작다라는 것입니다. 제일 큰 별이 아니다. 자, 그 다음은 별자리의 밝기의 순서입니다. 자, 여기에 지금 별자리가 나타내 있는 지도가 있어요. 이게 별의 모습을 나타내는 지도를 우리가 성도라고 불러요. 성도. 우리가 그 지상에서는 지도를 쓰잖아요. 하늘에 있는 별들의 위치를 그려서 우리가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 근데 이 별들 중에서 별자리를 이루는 별들에다가 이렇게 노란색 선을 그었어요. 그래서 여기 십자가 모양으로 보이는 게 바로 백조자리. 그러니까 이게 백조의 머리, 백조의 꼬리, 백조의 날개, 백조자리. 그리고 여기에 검은고자리. 이렇게 검은고가 있고요. 여기 검은고자리에 배가, 그리고 이쪽에 독수리 자리가 있겠죠. 여하튼 백조자리가 이렇게 놓여 있는데, 이 백조자리를 이루고 있는 별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뭐 이런 식의 별들이 있을 텐데, 그 별들 중에서, 자, 이 백조자리를 이루고 있는 별들 중에서 가장 밝은 별들부터 순서를 정해서 우리는 알파, 베타, 감마라는 식으로 별의 이름을 붙여줍니다.
자, 여기서 알파, 베타, 감마는 그리스 문자인데요. 여러분 여기 그리스 문자가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일 첫 번째가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입실론, 제타, 에타, 세타, 이오타, 카파, 람다, 뉴, 사이, 오미크론, 파이로 막 이런 식으로 나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백조자리를 이루는 별들 중에서 가장 밝은 별이 이 녀석인데, 이 녀석에는 알파라는 칭호를 쓴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밝은 별은 알비레오 얘인데요. 얘 두 번째로 밝은 별에는 베타.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CYG는 시그너스라고 하는 이 백조자리의 명칭입니다. 그래서 시그니스 알파. 그러니까 이 백조자리의 가장 밝은 알파별. 두 번째는 백조자리에서 두 번째로 밝은 베타별. 세 번째는 백조자리에서 세 번째로 밝은 감마별. 그리고 백조자리의 네 번째로 밝은 델타별입니다. 자, 백조자리에서 가장 밝은 알파별은 따로 또 이름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데네브라고 하는 이름이죠. 두 번째는 백조자리의 베타별은 우리가 또 이름을 지어줬는데 알비레오라고 하는 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그너스 감마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세 번째, 그러니까 이 백조자리에서 세 번째로 밝은 별 감마별은 사드르라고 하는 가운데 있는 별입니다. 이렇게 별자리 중에서 가장 밝은 별의 알파, 그 다음부터 이렇게 로마자를 부여한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면 내가 어떤 별을 딱 봤는데, 성도를 봤더니 그 성도에서 그 별은 카파별이다 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몇 번째 별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렇죠. 그 별을 이루는 많은 별들 중에 10번째로 밝은 별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은 여러 가지 별자리들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 화면이 잘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데, 자, 한글 이름하고 그리고 영문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약자가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양치기 자리, 우리가 흔히 목동자리라고 하는데, 목동자리는 부츠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이름이 약자를 써서 BOO라고 씁니다. 그러면 뭐 알파 BOO 그러면 목동자리에서 알파별, 베타 BOO 그러면 목동자리에서 베타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별들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 그 검색창에다가 별자리 이름이라고 하면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보면 여기 지금 칼자루 모양처럼 생겼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지금 다리가 두 개 양쪽으로 나와 있는 모습인데 이게 칼처럼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별자리가 목동자리입니다. 부츠자리라고 하는데 이 목동자리, 그 양치기소년 목동이요. 그 목동자리에서 가장 밝은 별이 바로 이 녀석입니다. 그래서 이름은요 아크투루스라고 부르는데 이 아크투루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별은 알파 부츠, 그러니까 목동자리에서 가장 밝은 별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요 우리가 가을철 별자리의 대표적인 별자리인데, 여기에 보면 하늘을 보면요, 가래 하늘을 보면 큰 사각형 그 별들이 우리가 생각보다 크게 사각형을 그리는 곳이 있어요. 그 사각형이 바로 이 네 개의 별들입니다. 근데 이 네 개의 별을 기준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다리 모양으로 이렇게 별들이 늘어서 있고요. 이쪽에 이렇게 다리 모양으로 별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바로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페가수스 자리입니다. 이 페가수스 자리를 이루고 있는 별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말의 상체 부위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별자리를 이루고 있는 요 네 개의 별들은 또 다른 별자리를 이루는 별들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네 개의 별은 이 별자리와 이 별자리가 지금 공유하고 있어요, 특이하게. 근데 이쪽에서 이렇게 표현되는 이 별자리가 바로 안드로메다 별자리예요. 그래서 이 안드로메다의 여기가 머리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 이 머리가 여기가 머리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별은
안드로메다에 속하는 별이기도 하고 이 위에 있는 별자리에 속하는 별이기도 하죠. 이 별의 이름은 알페라츠라고 하는 별이에요. 알페라츠.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 알페라츠는요, 알파 AN, 그러니까 안드로메다 별자리에서 가장 밝은 알파 별이에요. 이 안드로메다 별자리에서 가장 밝은 별이에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 페가수스 자리에서 델타,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네 번째로 밝은 별이라는 거죠. 이 별자리 중에서는 네 번째, 이 별자리 중에서는 첫 번째의 별이다. 좀 특이하죠, 그렇죠? 다음은요, 알게니브라고 하는 별이에요. 지금 아까 얘기했던 이 페가수스 자리에서 여기 있는 별입니다. 이 별 또한 여기 보면 정식 명칭은 알게니브라고 하는 별인데, 이 알게니브라고 하는 별은 감마 페가수스. 그러니까 페가수스 자리에서 감마, 알파, 베타, 감마 세 번째 별이라는 거예요. 자, 다음은 성도입니다. 자, 성도의 일부분을 발췌한 것인데요. 이 성도의 별들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여기 별들의 이제 크기가 좀 다른데 이렇게 밝은 별일수록 별을 크게 표현했고요. 그리고 어두운 별일수록 이렇게 좀 작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같은 별자리를 이루는 그 별들 간의 별들 사이를 이렇게 선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서 있는 것처럼 보이죠, 마치. 이게 겨울철 별자리의 대표적인 쌍둥이 자리입니다. 근데 이 쌍둥이 별자리를 이루는 별들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굉장히 많죠, 그렇죠? 근데 이 쌍둥이 자리를 이루고 있는 별들 중에서 가장 밝은 별이 누굴까요? 가장 밝은 별. 좀 제일 큰 거예요. 여기 보면 얘가 알파별이죠. 얘는 베타별.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밝은 별이 감마별.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이 쌍둥이 자리에서 가장 밝은 별이 누구다? 알파별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밝은 별은 베타별이다. 그래서 알파별은 고유한 또 이름이 있다. 카스토르라고 하는 이름이 있고, 베타별은 폴룩스라고 하는 이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별자리를 봤을 때 앞에 그리스 문자를 보면 그 별이 몇 번째로 밝은 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작은 곰 자리예요. 우르사 마이너. 그러니까 작은 곰인데 여기에 이렇게 곰의 크기가 작은 곰이 이렇게 있고요. 위에 꼬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몸통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꼬리가 있는데 이 꼬리를 이루고 있는 별들 중에서 제일 끝에 있는 별. 근데 그 별이 마침 우리 지구의 자전축 끝에 놓여 있게 되죠. 완전히 끝은 아니에요. 조금 약간 빗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별을 폴라리스, 즉 북극성이라고 부릅니다. 북극성. 이 북극성을 기준으로 나머지 별들이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폴라리스, 북극성이라고 부르는데, 자, 이 북극성은 지금 얘기했던 이 우르사 마이너, 작은 곰 자리의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알파라고 써 있죠. 그 얘기는 뭘까요? 그렇죠. 이 별은 작은 곰 자리의 알파별, 가장 밝은 별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밝은 별은 얘죠, 얘. 베타. 그러니까 베타 우르사 마이너. 즉, 우르사 마이너의 베타별. 이름은 코카브라고 하는 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밝은 별은 알파, 베타, 감마. 그 다음에 델타. 이런 식으로 밝은 순서대로 그리스 문자를 표현한다는 것이에요. 이상입니다.